첫 번째 알아야 할 게 호남하고 경기 서울하고 투표일이 하루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 발표가 호남 끝나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호남이 발표하잖아 다음 주에. 네. 일요일 날이 서울 경기가 발표해요. 네. 그럼 투표 시점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 호남이 투표가 들어가고 네. 서울 경기는 수요일부터 들어가. 네. 그러니까 호남의 결과가 서울 서울의- 경기의 표심에 영향을 못 줘. 죠. 동시에 치러진다 봐야 돼. 그러네. 결과로 나온 다음에 투표하는 게 아니라고 서울 경기 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호남과 서울 경기는 따로따로 하루 차이에 투표한다. 서로 표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네, 일단 네. 이거 확인하고 네. 두 번째는 아니 그게 영향을 안 미쳐요? 호남 결과가 결국 투표하시는 분들에게 진한 인상을 줄 것 같은데. 호남 나는. 결과가 나오기 발표가 안 전에 된다고. 호남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서울 투표가 투표는 끝나. 끝났어. 아, 투표 그래요? 발표만 일요일 날 해. 아 투표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이렇게 하루 이어진다고. 차이, 하루 차이 아, 이어져. 나는 그 발표하고 하루 뒤에 한다는 아니 말이죠. 발표도 토요일 날은 호남이 하고 일요일 날은 서울 경기 서울이 하는데 투표는 이미 토요일 날 끝났어. 낮에 끝났다고. 끝났어. 발표하기 투표를 전에. 못하니까 아무것도 몰라. 이게 모른다고. 투표권이 없어. 내가 몰라. 그러니까 최강 라이브 하지 말라고. 그건 카톡이라도 오고 그냥 그래야지. 라이브 하면서 박성 TV랑 보라고 얘기해. 쓸데없는 나이브해. 얘기하지 지금 말고. 너무 나이브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자, 이건 이제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네. 일단 별개다. 네. 연관돼 있지 않다.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호남의 당원 숫자가 많다고 하는데 네. 서울 경기 인천은 이제 이번 주에 하니까 인천하고 뺐을 때 서울 경기하고 그러면 당원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네. 말씀을 드리면 서울 경기는 전체의 38.3%를 차지하고요. 호남은 32.9%를 차지해요. 네네네. 대략 서울 경기가 59만 6,337명이고 호남이 51만 2,754명이에요. 호남이 합치면. 그러면 비율로 보면 호남이 서울 경기의 86%를 차지합니다. 네. 이게 100을 기준으로 보면 네. 호남이 서울 경기 86% 정도의 권리당원 숫자가 있어. 네. 근데 중요한 거 투표율이 그럼 비슷했냐. 역대 투표율을 한번 올려주시죠. 지난해에 전당대회가 정청래 박찬대가 붙었었잖아요. 네. 그때 투표율을 보면 호남은 보시면 51.24로 낮아요. 그러네요. 근데 경기 인천 물론 인천은 있습니다만 경기가 숫자가 많으니까 대략 경기로 보면 네. 경기가 62%예요. 서울, 강원, 제주인데 강원, 제주 숫자가 적으니까 대부분 서울로 치면 58.58이에요. 합치면 평균 한 60% 정도 되잖아. 62와 58이니까 대략. 경기하고 서울은 한 60%, 호남은 51%.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은 지방선거나 막 이런 거 뭐 어떤 거 있으면 막 당원 많이 가입을 시켜요. 네. 그런데 실제 이 전당대의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요. 조직된 당원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네.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러면 명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러니까 호남이 86%로 서울 경기에 비해서 낮지 투표는 51대 60으로 조금 더 투표율이 낮고. 저조하지 이걸 대비하면 10만 명 차이가 납니다. 서울 경기와 호남의 실제 만약에 이 투표율이 비슷하게 지켜진다는 네네네네. 가정하에 10만 명 차이가 나고 10만 명 어디가 더 수도권이 많아요? 10만이 더 많다고. 수도권 서울 10만이 더 경기가 많아. 투표 수가 투표하시는 분들이 한 10만 명 많다는 거죠. 이런 거 할 땐 똑똑해. 금방 알았죠. 그래도 서울 경기에서는 역시.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는 아니 거잖아요. 그런데 아, 네. 그러면 자 지금의 여론조사를 보면 네. 호남은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게 나와요. 네. 서울 경기는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호남에서 네. 격차가 두 사람의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선다고 치고 격차가 경기 서울에 비해서 얼마 정도가 더 났을 때 비슷하냐라고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네. 호남에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한 14%를 앞섰다. 네. 예를 들면 14%? 예를 들면 네. 50대 36으로 어. 앞섰다. 송영길이 네네네. 만약에 10%만 가정. 네네네. 김민석 50, 정청래 36, 예를 들면 네네. 송영길 10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벌어졌다. 네네. 14%.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는 정청래가 50, 네. 김민석이 40. 40.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 정도 호남에서 차이가 14% 나는구나. 이기고 서울 경기에서 만약에 정청래가 10% 이겼을 때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서 제가 볼 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10% 이상은 걸릴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사실 누가 봐도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 한 발 앞서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 네. 제가 현지에 전화를 해봤더니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002년하고 좀 비슷해. 뭔 얘기예요? 그러면 윗공기는 다 김민석이래.
위에. 위쪽에 있는 높은 왜? 사람들. 그러면 의원들 얘기하는 거죠. 높은 사람- 의원들이나 뭐 시도의원이나 막 네네네네. 분위기 있잖아요. 네. 왜? 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 있잖아요. 네. 호남 메가 프로젝트. 네. 이거 김민석이 안 되면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라는 아. 그 논리를 굉장히 많이 유포를 시켜서 싫든 좋든 김민석을 찍어야 한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호남에서 엘리트층이나 시도위원이나 이런 분들, 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유포를 많이 시키고 있대. 윗공기는. 네네. 근데 아랫공기는 다르다는 거야. 네. 아랫공기는 뭔 소리야? 어. 말을 별로 안 하지만 정청래라는 거야. 그럼 왜 그래? 그랬더니 후단협. 그 기억을 가지고 김민석 못 믿겠다는 게 하나 있고 네. 이번에 신천지 때문에 난리친 거 네. 이걸 해당행위다. 네. 당을 궁지에 몰아놨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레버리지 이런 얘기도 좀씩 네, 나온대요. 네, 네. 총리 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당대표 선거에만 신경 쓴 거 아니냐. 이러면서 윗공기 아랫공기가 다르다는 거야. 과연 여론조사에 아랫공기가 다 잡히겠느냐. 약간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가 약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를 하되 그래서 과연 어떤 요인들이 더 크게 작동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윗공기 아랫공기가 다르다는 건 좀 느껴진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 제가 이제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연설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네. 뒤집혀가지고, 투표를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호남 사람 투표를 다 한 다음에 그 주 토요일 날 이제 호남에 가서 연설회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예. 뒤집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호남에 가서 호남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투표는 이미 끝났지만 그냥 끝나도 가서 호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이번 주 일요일에는 대구 경북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이미 끝났고 그 주에 호남에서 투표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듣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호남 사람들이 그걸 듣고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번 날짜를 왜 그렇게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땐 이번 라운드 있잖아요. 네. 인천, 제주, 강원, 대구, 경북의 표심이 한쪽 확 쏠릴 것 같진 않거든. 차이가 나도 뭐 2, 3% 네, 네, 안에서 어떤 후보가 이기든 네. 그렇게 현격하게 날 것 같진 않아요. 대략 여론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호남의 분들이 앞에 선행 됐던 1라운드, 2라운드의 투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 독자적으로 그냥 판단할 거 제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네, 네. 철저히 제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의 대결 구도는 어떻게 보면 오더표, 동원 투표 대 당원들의 자발적 투표의 대결이 지금 구도로 형성이 돼 있어. 실제 네, 네, 호남은 위에서 누르는 힘, 그러니까 아래에서 올라오는 힘과의 대결. 당원들의 자발적 투표와 오더표, 조직표, 동원표와의 대결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한마디로 의심과 당심의 대결, 의원들의 표심과 당원들의 표심의 대결로 볼 수도 있고 약간 거짓과 유선과 진실과 정의의 대결로도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 분위기하고 흡사해요. 호남의 상황은. 근데 제가 열받는 거는 이 메가 프로젝트는 대통령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네. 가지고 김민석 후보 측에서 자기들이 한 후보가 것처럼. 특히 또 그런 얘기도 했어. 명청 갈등 막 이런 게 심해지면 호남 메가 프로젝트 이게 영향받을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하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대통령의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흔드나 이제 제 주장인데요. 네. 호남 메가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 프로젝트지 김민석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정권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업이고 이미 부지도 공항 부지가 확정됐고 정부의 스케줄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누가 민주당 당대표 되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저열한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김민석 후보가 포지티브하게 내가 더 차질 없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 모르겠지만 네. 정청래가 된다고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호남의 메가 프로젝트가 중단됩니까? 지장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노사모들이 앞장서서 정청래 구하기 막 웹자부 만들었더라고요. 편지 쓰기 옛날에 2002년에 노사모들이 편지 썼거든. 서울에서 막 편지 쓰고 네. 그 당원들에게. 그다음에 뭐 현지 방문하자고 웹자부로 만들었던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뭐 이렇게 편지 쓰기. 호남에 보내는 편지. 왜 릴레이 편지 쓰자. 막 이런 얘기 얼마나 절박하면 응답하라 호남. 그리고 또 이렇게 현지 방문해서 골목골목 동네 방네 원정길에 나서자. 그래서 편지도 들려주자.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들 이런 편지도 들려주자. 완전히 2002년 선거라니까.
노무현 구하기. 저 사진에 나오신 분들은 누구예요? 정청래 최민희 저기구만. 어머 진짜네. 아, 그걸 AI로 만들어가지고. AI. 하나도 안 닮았는데? 아. 정청래 조금 말하니까 닮은 것 같긴 하다가. 최민희까지는 둘은 닮았어. 네. 약간. 나머지 두 사람은 그다음이 누구야? 한민수, 이성윤인 것 같은데, 뭐 진짜 하나도 안 닮았어요. 너무 잘생기고 AI 한계야. 젊고 예쁘고. 여기까지가 AI야. 잘 만들었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여론조사가 14일, 15일 날 이루어져요. 다음 주 금토일. 네. 또 연휴 기간이잖아. 예, 금토일인데 연휴 기간도 있지만 토요일 날 광복절 때문에 네. 또 한 가지 뭐냐면 토요일 날 호남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호남 발표가 저녁 7시쯤 이루어지거든. 금토일 날 여론조사하면 오후에 토요일 날 한 4, 5시면 다 끝나요. 여론조사는. 네, 네. 금요일 날 일단 1000명 조사하면 예를 들면 금요일 날 왕창 잡고 네, 네. 토요일 날 샘플 채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되게. 일반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 네. 30% 반영. 네. 저는 어제 방송에서 여기서 결판 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 70%에서 거의 박빙이 이루어질 거하고 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결판이 날 것 같다. 30% 들어가니까. 아니, 아니, 전체가 그래요? 30% 반영문이니까. 30%. 그러니까 어제 제가 여론조사 꽃 네. ARS 조사한 걸로 100분율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네. 정청래하고 6%포인트 앞섰어요. 정청래 어제 효과. 발표한 여론조사 꽃 네. ARS 조사로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무당파를 대상으로 네. ARS 조사 발표한 게 있거든. 100분율로 적용하면 그렇거든요. 만약에 6%면 굉장히 큰 겁니다. 예를 들면 권리당원 70% 반영문에서 2%로 만약에 어떤 후보가 졌는데 여론조사 6%를 이겼다. 그럼 엎어지는 거예요. 30% 반영이 더 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이번에 중요하네. 결정적으로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여론조사는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아까 얘기했던 호남과 경기 서울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야. 그러면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상황, TV 토론, 그 다음에 지지자들의 어떤 뭐 홍보 활동,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대응, 뭐 종합적으로 이미지를 볼 거 아닙니까? 네. 그거 가지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가 지지정당 없다는 무당파가 과연 어떤 여론을 형성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비호감이 적은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 얘기 하나 하죠. 요즘에 김민석 후보의 전략이 이제 호남이 승부처, 1차 승부처잖아요. 그렇죠. 서울 경기 같이 치러지는데. 네. 뭐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호남 투표율하고 서울 경기 투표율하고 연이어 있어요. 김어준 총사 이건 좀 잘 모르시더라고. 그런 거는 박시영 TV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선거는 김어준보다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얘기는 드렸고, 그런데 어쨌든 호남이 이제 당원 수가 많으니까 호남을 다들 겨냥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김민석 후보의 승부수는 누가 뭐래도 지금 이제 대통령께 추진했던 호남 메가 프로젝트 그거를 추진하려면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아야 하고 내가 호흡 잘 맞는다. 나를 찍어달라.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정청래가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청래 명청 갈등이 있고 이러다 보면 시간 끌다 보면 이게 자초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위협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김민석 나를 찍어줘야 합니다. 호남 사람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터졌습니다. 오늘 TV 토론에서 이 건이 다뤄졌어. KBS 토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다뤘냐면 정청래 대표가 이거 준비를 잘했더라고. 야, 김민석은 말이야. 제대로 준비 안 했을 거야. 딱 사고를 한 것 같아. 딱 질문을 던져보면서 완전히 매겨버렸어. 뭘 매겼냐면 이 건을 딱 얘기하면서 김민석 후보한테 묻습니다. 질문을.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당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이 호남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당에서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죠? 물어.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해봤어, 김민석이. 두뭉실하게 뻔한 얘기가 시간을 때워 30초를. 그러니까 정책을 딱 꼬집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산단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셋째, 연구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탁탁탁탁 서너 개를 쫙 얘기하는 거야.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결정탄을 딱 내립니다. 이거를 잘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신속 추진력 하면 정청래 아닙니까? 강력한 리더십. 이렇게 딱 어필을 딱 한 거야.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낮에 3시 40분에 KBS 토론을 했거든.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주부님들이
당원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호남에서. 저는 많이 수도권보다도 오히려 호남에서 KBS가 했기 때문에 많이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볼 때, 새롭다. 이건 몰랐던 건데? 막연히 김민석이 이건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김민석은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고민한 게 없는데? 평평 딱 부러지는데? 라는 느낌이 오늘 진짜, 제가 볼 때 오늘 토론의 백미가 그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좀 정책적인 면에서 이 정청래 후보에 대한 제 내면의 불안감이 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주도권 토론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 좀 이런 뭐랄까 정책적인 것들이 나오면 묘하게 저는 좀 불안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불안감이 한 번에 해소된 것도 있었고, 진짜 해소됐어.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도 오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많이 했어. 근데 사실 항상 맨날 나오는 게 그냥 뭐 공급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세금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도 계속 뻔하게 나오는데 정청래 후보는 LH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LH 위원장을 만났거든. 아.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LH가 왜 지금 잘 안 되는지 들은 거야. 이 분리가 돼, 회사가. 분리가 네. 되면서 노조원들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LH 주도의 공급 물량이 한계가 있어. 네. 추진하는데. 네. 그래서 이 조직 문제를 먼저 해소를 해야 한다. 네. 그 얘기를 딱 하잖아요. 네, 14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면 이 LH도 그만큼 규모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L과 H를 분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실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아무도 제기하고 있지 않던 문제인데?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뭐였냐면, 레버리지, 단일정부, 레버리지 관련해서 ETF? 맞죠? 레버리지 네네. ETF. 이 관련해서 총리 시절에 이걸 했잖아. 김민석이. 그거를 딱 지적을 해. 그랬죠. 오늘 길게 지적을 했어.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 눈동자가 막 흔들려. 김민석. 말을 못 하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변동성이 꺼졌는데 핵심 원인이 이거다. 정청래 후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이게 큰 역할을 했다. 맞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임마 김민석 네가 책임져야지. 사과해야지. 이렇게 묻는 거야. 입말하고는 안 했죠. 입말은 안 했고 근데 눈동자 쫙 흔들리더라고. 말을 못해. 그래서 오늘 정책적 준비 이런 거 역시 에너지 문제나 이런 거 송영기 지적했는데 딱 답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 해오면서 쌓았던 내공들이 드러났고 여기서 레버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뭔지 아세요? 사과해야 한다도 있죠. 더 중요한 거. 당정 협의가 없었다라고 딱 밝힙니다. 없었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거야. 정부가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총리가 이걸 한 거라고. 조국 대표도 전 대표도 오늘 그 얘기를 했어. 김용범 그다음에 김민석 얘기를 했거든. 만약에 당정 협의가 있었다면 당에서 속도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유증에 대해서 검토했을 거다. 신중하게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을 거다. 왜 이렇게 서둘러 했냐. 딱 물으니까 말을 못하네. 이 양반이. 정청래 후보가 그 페북에 메시지를 한 3개 정도 낸 것 같은데 중요한 것들을 많이 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 그게 지금 걱정이 된다. 상속하는데 그 상속 조건을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민주당 안에서 후퇴한 거거든. 정부안이. 재경부에서 지금 만든 게. 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 저도 의견을 드렸었고 여러 군데에서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경공에서도 이 얘기를 좀 다뤘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해서 주식시장 개혁위원회 만들겠고 시장 전문가로 그다음에 생태계 제대로 조성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빠른 개혁 입법으로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 상법 개정 이후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속도를 붙여가겠다 이런 메시지 냈고요.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하고 TV 토론에서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세게 한번 했잖아요. 맞아요. 그 관련된 메시지도 오늘 올렸던데 저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께 김민석 후보는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 됩니다. 어제 TV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 정춘래 대표께서 갈수록 이제 조금씩 수위를 올려가시거든요. 네. 그 다음에 2차 토론으로 게임 끝났다 이것도 하나 올렸어요. 아니, 계속 올려 지금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읽어주시죠. 2차 TV토론으로 게임 끝났다. 김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못 댔고 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 발의를 계속했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사과도 안 했다.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
네. 마지막은 좀 노래 문구 같네. 몸이 늘 살아. 아니 근데 아니 감성은 60대 감성이야 김대우 기자. 트로트 감성이야, 트로트 감성. 이번 주에 순회 경선 하지 않습니까? 투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까먹고 있어서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제주, 인천의 경우에는 어제 온라인 투표가 어제 끝났어요. 오늘하고 내일 낮까지 이제 그 ARS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내일 낮까지. 그리고 내일까지이고 강원,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어제 오늘 이제 온라인 투표를 해요. 어제 오늘. 그 못 하신 분들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ARS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온라인 투표율하고 문자 투표율하고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온라인 투표율까지만 되게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캠프에. 문자 투표는 공개를 하지 않아요. 당일날 그냥 발표해서 합산해서 그냥 발표하는데 대체적으로 전해 듣는 얘기는 온라인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되게 압도를 하고 문자 투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긴다고 합니다. 대략 흐름은. 왜냐면 문자 투표는 되게 이제 온라인 투표를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세요. 이해되시죠? 네. 이제 그런, 그래서 어떤 투표율이 높으냐. 그러니까 대개는 예를 들면 온라인 문자 투표율은 대개는 한 10% 차지한다고 그래요. 비율이.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 50% 투표율이 나왔다. 그러면 한 40%는 온라인 투표, 10%는 문자 투표. 지금까지는 그런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온라인 투표에서는 근소하게 정청래 후보가 이깁니다. 이기는데 문자 투표에서 많이 진다고 그래요. 큰 흐름으로. 문자 투표라는 게 ARS. ARS 예. 문자 투표가 아니야. ARS 투표에서 많이 진다고. 전화가 합니다. 오는 거. 오는 거. 전화가 예, 오는 오는 거. 직접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네. 오는 거 받는 건데 문자 투표가 아니라 ARS 정정할게요. ARS 투표에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이 네. 사실 휴가철이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어. 네. 투표율을 높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번 주까지가 휴가 좀 많죠. 그렇죠. 다음 예, 주부터 예. 조금 극성수기죠 지금. 예, 네, 지금이 네. 그런 아이들 시기. 학원 쉬는 시기. 예, 예. 시기라. 지금 이제 2002년 노무현 당선될 때가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 소환이 됐잖아요. 그 네. 시절이. 왜냐하면 당사자인 김민석 후보가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 배신의 정치. 네. 상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몽준의 김민석이냐, 노무현의 정청래냐, 이런 대결 구도까지도 웹자보에 만들어져서 막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청래 후보가 노사모 활동도 했고, 제가 그 얘기도 좀 할게요. 그리고 부울경 노사모들이 광주에 내일 간다고 그래요. 광주에 가는데 한 100여 명 정도 노사모 회원들이 내일 간다고 하는데, 님을 위한 행진곡도 제청도 하고, 빅골에 보내는 편지를 낭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은 본인들은 친노, 친문이자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뼛속 친명이다. 그래서 친명 대 반명이라는 전당대회 프레임은 허구다. 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고요. 이재명 정부의 성과만 선거에 활용하려는 기회주의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노무현 정신을 계승했고 공천 배제에도 당을 지켰으며 흔들림 없이 언론개혁과 당원 1인 1표제를 관철시켰다고 하면서 정청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하고, 정청래 후보가 페이스북에 부울경 충청 노사모들에게 부탁한다,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달라, 이런 글을 올린 바가 있는데 그게 화답하는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예, 그 1차 그거 할 때요. 네. 노사모에서 네. 그 큰 역할 하시던 두 분을 제가 모시고 갔었거든요. 네. 가시면서 같이 그 운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차 안에서 끊임없이 전화하세요. 그럼. 네, 우리 다시 일어나자, 뭉치자. 끊임없이 왜냐하면 전화하시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만 조롱과 혐오한 게 아니라 노 대통령한테도 네. 그런 네. 행태들이 벌어진 거고, 우리가 노 대통령 그 서거를 지켜보면서 다짐한 게 있잖아요. 우리의 지도자를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잃지 않겠다. 우리가 지켜내겠다 했는데 우리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막 혐오하는, 그리고 이상한 애들이 붙어갖고 이거를 아무런 말들을 하지 않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도 안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지적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X에 그래서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상하다라는 걸 계속 느꼈고, 여러 퍼즐들이 다 맞춰진 거야, 사실, 최근에. 뿔이 난 거예요. 이번에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뭉쳐진 거고,
저는 친명입니다. 저는 정청래를 지지합니다. 이런 외자보도 지금 많이 유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명이 아니거든. 그럼요. 아니 친노, 친문, 친명이야. 어제 뉴공에 나와서 나는 친명인데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기서 약간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정청래 후보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때 뭐 그때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면 친명 뭐 정청래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 막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와서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반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야당일 때는 친명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이거 다 받다가 반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대통령이 딱 되고 친명인데요? 나니까. 저도 친명인데요. 야, 내가 반명이면. 어, 저 반명하려고 개업날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진짜. 그리고 지각에서 뭐 정청래 어떤 이제 노사모가 한 10만 명 그 당시에 막 네. 됐거든요. 경선이 끝나니까 국민경선 때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제 기억으로 한 2만 명, 3만 명 됐나? 국민경선 끝나니까 확 늘어갖고 대선 때 8만 명, 10만 명 가까이 됐었어요. 수많은 노사모 회원들이 있고 서로 다 몰라요. 근데 정청래 후보가 노사모 활동을 한 게 맞냐, 뭐 이렇게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일부 있던데, 제가 노사모 사무총장 출신이고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후단협 일각의 무리들이 정몽준으로 투항했잖아요. 그 김민석이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 전에 가기 전에도 끊임없이 흔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러면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 저도 관여했는데 문성근, 명계남 뭐 저를 비롯해서 뭐 이상훈 씨 여러 명.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또 정청래 씨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은 뭐였냐면 만약에 민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내면 우리가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지키겠다.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상당히 그 명망가들 중심으로.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이 6월, 뭐 7월, 8월 이렇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유시민이 갑자기 쫙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유시민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네네. 정리가 된 건데, 네. 희망대지 저금 운동, 저금통 있었죠. 네. 그 후원 운동이나 이런데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알고 있고, 그때 그 뒤에 이제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대표도 맡으셨고 계속 그런 핵심 노사모들하고 활동을 이어갔는데 일각에서 뭐 정청래 대표가 노사모 해체에 앞장섰다는데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앞장선 건 저고요. 제가 앞장섰던 이유는 대통령의 뜻이었어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었고 청와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노사모가 새로운 시민운동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유도 있었고 두 번째는 노사모라는 것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 팬클럽 아닐까. 그럼 누구나 가입하는데 이상하게 글을 막 올려봐요. 그럼 조선일보 글을 쓰지. 그러면서 지지층 분열을 도모할 거라고. 그러면서 뭐 팬클럽이 대통령을 욕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방적 구조니까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구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다. 그러면서 해체 논쟁이 벌어진 거고. 근데 이제 다수의 노사모 그 회원들은 유지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유지되다가 나중에 이제 발전적인 해체의 수순을 밟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 얘기는 좀 명확히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경기가 호남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어요. 호남만 강조가 돼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은 야 호남 연구자 찾아 빨리 이것만 지금 신경 쓰는데 그게 아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호남이 투표에 들어가지만 서울 경기도 수요일부터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호남에 연고자 없는 분들은 수도권 주변에 직장인들 친구들 아는 분들을 빨리 5명 이상 이렇게 확보하는 당원들 이렇게 전화해보고 확인해보고 설득하고 이 작업을 열심히 하셔야 돼. 호남에 연고 있는 분들은 호남의 연구자를 찾고 호남에 없는 분들은 호남에 연고가 없는 분들은 서울 경기 주력하는 게 현명한 지금 방안이다. 그리고 부울경 충청에서 이미 투표 다 하신 분들 이런 분들 호남도 찾지만 서울 경기는 친구들 다 있잖아. 아는 분들 다 올라와 있잖아. 네. 서울 경기 분들을 챙기셔야 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일날 월요일날 대의원들 투표하니까 네. 대의원들도 좀 챙겨야 하고요. 그래서 응원하기 정청래 당대표 응원하기 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신청하면 같이 하는 모양이에요. 알정찍 KR이라고 알정찍 한글로 치고 .kr로
검색하시면 응원단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주 순회 경선도 있고 다음 주에도 있잖아요. 이제 그 순회 경선 할 때 주말에 함께 하실 분들은 그렇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천 탈락 컷오프하고 당하고 6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에서 1921년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 16살 때 대둔산길을 40리 걸어서 충남 금산군 우리 동네로 시집 오신 우리 어머니, 18살 때 큰아들 낳고 45세 10번째로 저를 낳으신 어머니께 공천 탈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제 아내도 전남 강진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나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셨고 영정 때 썼던 사진 4분을 모셔놓고 오늘도 문안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민주당의 어머니는 전라도 호남입니다. 호남 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정청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기려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뽑았던 사람들 똘똘 뭉쳐야 하는데 전당대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조국혁신당과는 하루빨리 통합하고 범민주 진보연합 단일대우로 1대1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 당은 지금 반명 외치면서 분열 외치면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이 갈라져 있습니다.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청래의 진심과 단심이 공격받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당원은 제가 입장할 때 정청래가 윤석열이라며 저를 욕합니다. 어머니, 저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 때 이재명 대표 바로 옆자리 짝꿍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싸웠는데 정청래는 반명이라고 그럽니다. 법사위원장으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매답해 싸웠고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윤석열 파면에 앞장섰는데 어머니, 제가 반명입니까? 민주당의 어머니들, 호남 어머니들, 아버지들 저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주공항에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합니다. 어머니, 제가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물, 전기, 국가산단지정, 광역, 교통망, 인재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인허가 간소화,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속도전 추진력, 돌파력은 어머니 정청래가 제일 잘합니다. 당대표가 되어서 호남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는데 국가는 호남에 무슨 보상을 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 속도 개선 사업을 했고 5.18 구매역 개선 사업 예산을 내려보냈고
적십자사 병원 리모델링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는데 어머니 다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김대중이 꾸었던 꿈, 노무현이 꾸었던 꿈, 문재인이 꾸었던 꿈, 그것을 모두 모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 피워야 한다고 정청래가 주장하는데 어머니 저의 꿈을,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후보는 노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의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인사 대천병 선거가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벌써 당대표가 된 양, 이 사람한테 이 당직 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 당직 주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머니,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24년 전 창고에 숨겨두었던 노사모 티셔츠를 입고 노사모 현수막을 들고 전당대회에 옵니다. 대전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경기에서 이 노사모들이 호남에 달려갑니다. 노무현 정신으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이 떼 앞에서 호소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의리를 제가 지켰습니다. 이제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저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정청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